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재의결 투표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다 보셨겠지만 부결이 나왔습니다. 표 계산을 조금 해봤더니 말씀을 드려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가가 194, 부가 104, 무효 1표, 기권 1표. 뭐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194, 104는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4표의 반란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반란표를 던질 만한 분이 누구인가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조금 그 이제 당론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를 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이 꼭 반란표를 던졌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김재섭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이번엔 부결이 맞다 이런 입장. 부결이 맞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뭐 어느 쪽에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란표가 4표. 적어도 반란표가 4표. 예.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 많게는 한 7, 8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지 않느냐. 그건 뭔가 하면 윤한 갈등이 이제 뿌린 씨앗으로 보이고 윤한 갈등은 지금 이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해요. 이번에 그 원내 그 상임위원장 그리고 뭐 간사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원내대표까지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푸는데 의뢰이 들어가야 될 당대표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가령 곧 뭐 단둘이 회동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식사에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가령 그게 언론에서 보기에도 하도 이상하니까 뭐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제목으로 다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망신입니다. 일단 당 대표로서의 망신이란 말이에요. 원내대표하고 다 몰려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당 대표가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윤한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나 이거 언론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칵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의정 갈등에 있어서 양보를 해라는 것. 그게 하나고 그것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그럼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선까지 딱 가면 그게 무슨 소리냐. 사과라니. 전 변호사님. 예. 거기 얘기를 저희가 뒷부분에 많이 하게 될 텐데 요 첫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반란표, 국민의힘의 내부 반란표 4표 중에서 최소한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친한계 쪽에서 몇 표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친한계 쪽에서 이제 반란표가 있었을 것이다. 있다면 뭐 친윤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한동훈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이번에도 이 김대남 스캔들, 나는 그 뒤에 스캔들이라고 붙이는데 김대남 스캔들로 인해서 윤한 갈등의 폭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는 간극이 아니고 거리가 이거 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정도의 거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 중간에 큰 바다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그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멀어졌다. 지금 신문에 사진 찍히는 거 보면 가령 윤 대통령이 바로 어떤 모임에 가서 악수를 하는데 한동훈 쪽을 아주 외면을 해요. 국군의 날. 그리고 한동훈 또 먼 산을 쳐봐요. 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분이 셀카 전문가인데 카메라를 얼마나 잘 의식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면 국민이 보기에도 이게 우리 여당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됐구나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우선 플랜 B가 없고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 이번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돌이표 정국, 그러니까 재표결하고 다시 폐기돼버리고 재발의하고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성과가 글쎄, 없다. 재발의를 할 때는 뭐든지 하나 더 붙이잖아요. 예. 가령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걸 하나 붙였기 때문에 재발의가 가능했거든요. 다음에도 뭐 하나 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곧 재발의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번 건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윤한 갈등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고 이번에는 부결이지만 다음에는 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동아일보 같으면 큼지막한 글씨로 물론 이 일면 헤드라인은 아니고 3면인가 그럴 거예요. 가령 김건희 리스크를 수습하지 못하면 다음 특검법 부기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걸 전부를 뽑아버렸어요. 크게 뽑아놓고 뭐 그런 식의 가령 이제 신문 기사 논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사설만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냐, 뭐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어떻게 서울이 소리 이명수에게 4번씩이나 당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용산 대통령실을 비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비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대남 이제 스캔들까지 터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다음에 또 도돌이표식으로 김건희 특검 또 세상명 특검을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 국정감사가 물론 있습니다. 재발의는 하겠죠. 뭐 국정감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예. 11월 15일하고 25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당연히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나올 거예요. 나는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증교사는 말 것도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고가 있음으로 해서 예.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당이 되어가 있습니다. 사당화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은 완전히 만덕불침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성불가침이 되어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신성불가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이제 미래가 없어졌다. 근데 전 변호사님, 그게 11월 15일쯤이지 않습니까? 불과 앞으로 한 달 뒤에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뒤인데 그때 재발의하면 본격적으로 투표하고 할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예. 와해가 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랜 B가 없는 민주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또다시 재발의를 하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윤한 갈등이 왜 지금보다 증폭이 더 되면 왜 위험한가 하면 국민의힘 역시 플랜 B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딱 제외를 해버리면 차기 주자 역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할 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중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저분은 참 가능성이 있다. 덕망이 있다. 저분은 어쩌면 새로운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눈을 씻고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만 전 변호사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당장 사실 민주당이 더 재미있는데.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명태규 씨 관련된 증언이나 녹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고. 벌써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오늘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하고 공천에 관해서 이 대화를 한 것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왔을 때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도 좀 해주면 사과라도 해주면 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도 좀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도 없다. 이 부분. 지금 오늘 제가 네. 가령 전체의 훈수 이래서 내가 내보고 훈수를 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제일 처음에 최상명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처음에 이렇게 불이 크게 붙기 전에 받아버리자. 받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봤자 별 수 없다. 근데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이든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니까 사실 특검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300만짜리 디올백으로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느냐. 그것도 선물로 던져주고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네. 그리고 처벌 조항조차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뒤에 터진 것이 이제 그 가령 이제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총 8가지예요 지금 8가지인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설명을 했던 대로 양평 가는 고속도로에 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빼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게 디올백 사건 이거 꼭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미 확대가 되어 버렸으니까. 직접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명태균이 하고의 어떤 논란이 벌어진 것 이것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김대남이는 이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는 바로 다음 질문에 제가 이어갈 텐데 그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보수의 의견. 아니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건희 여사는 가령 당에서 뭐 사과를 좀 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받기 전에 본인이 지난번에 한동훈 그 대표와 사이에 문자가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예.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과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자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직접 나가서 날짜를 잡고 대통령 비서실과 의논을 해서 날짜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 뭔가 잘 몰랐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앞으로 은희자중하겠다. 진짜 자중하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저희 자막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대신에 이번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 예.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이 느낌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아니 그거 안에 떳떳하다. 변론으로 지는 그 사과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뉴스는 아까도 계속 나왔어요. 오늘 주요 뉴스로 대통령실에서 이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했는 데는 이러이러한 거다. 마치 뭐 그 검사들 브리핑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나는 지금 이거는 국민 그 정서법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뭔가 하면요. 오늘 어제 경향신문입니까? 그리고 이 좌파신문뿐 아니에요. 우파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가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배경으로 다 깔아요. 신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왜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시청자들께서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대느냐 이거예요. 왜 대통령 부인이 왜 나서지 않을 곳에 왜 나서느냐.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란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예. 내가 또 하는 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00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처럼 화나게 하는 게 없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김건희 여사를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정서로 왜 대통령 부인이 통치권에 같이 힘을 얹어서 통치자의 일부가 되려고 하느냐. 여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통치자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막 어떻게 하든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통치가 옳으냐 나쁘냐 가지고 다툼을 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마포대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 이게 자살 방지를 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뭐 체크를 하고 뭐 하질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의 과정을 쭉 지켜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기동 대장을 데리고 경찰관을 데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을 데리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 딱 알맞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보기에 대통령실이 지금 제정신이냐. 뭔가 사태를 몰라도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는 것은 순수하게 대통령 부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외국에 갔다 오면 대통령 부인의 손을 꼭 잡고 트랩을 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 없는 다정함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닌 말로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저런 게 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민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태가 이건 단순히 이거는 옳다 뭐 나쁘다 이게 뭐 마치 산수하는 듯이 1더하기 1은 2다 이래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말 당분간 나서지 말고 작년 연말부터 그 총선 전까지 쭉 안 나서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막 시끄럽다가도 어떤 말도 다 사라져버리고 조용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당분간이라도 좀 사과를 하시고 좀 조용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윤 대통령을 돕는 길이 바로 그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요, 임기 딱 중간입니다. 임기 중간이 뭔지 알아요? 권력이 가장 힘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물론 이 취임 직후가 가장 권력에 힘을 받는다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알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권력을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요 시간대에 김건희 여사가 대중과 대통령 사이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사과해라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사과를 하고 이건 누구 얘기도 듣기 전에 본인이 고집을 피우서라도 사과를 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녹취록들, 녹음 파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김대남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행정관이기도 하고 두 가지 크게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여사의 용인갑 공천 개입 의혹. 두 번째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를 야당 성향 매체를 이용해서 공격을 사주했다. 야당 성향 공격을 매체라기보다 야당의 반윤석열 유튜버죠. 서울이 소리라고. 거기에 이명수라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뭐 기자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기자로 불러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자로 갑시다.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총선 직전에 11월 달입니까? 총선 직전에 7시간 뭐 어떤 매체는 9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그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에. 기억이 총선이 납니다. 아니고 대선 직전에. 기억이 납니다. 터뜨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죠. MBC에서 그걸 또 발췌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그 디올백 사건을 일으킨 사실은 장본인이죠. 이 백화점에서 살 때부터 다 이게 촬영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게 시계로 찍은 그 장면을 1년이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서울이 소리에서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 바깥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그걸 또 자동차 블랙박스로 찍어서 그걸 또 터뜨렸거든요. 그것도 이명수 기자. 그래서 이분이 네 번째예요. 이분이 네 번째니까 조선일보에 어떻게 서울이 소리 이명수에게 네 번이나 당하느냐 하는 사실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로는 근데 그 내용 대화가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참 이 방송에서는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김대남이가 이명수에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에서 심지어 대화록에서 땡땡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단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힘들어한다 그 대목이신지. 그 앞에 한동훈 후보 때문에 힘들어한다. 김 여사가 인간적으로 배신감 들었다. 그게 이제 그 대화에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땡땡 키워준 사람 아니냐. 그 땡땡이가 키워준 사람 아니냐. 그 땡땡이가 누구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김 여사가 키워준 사람 아니냐. 이게 한동훈 대표를 또 하는 얘기인데 그 땡땡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상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윤 대통령 보고도 꼴통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화에서. 그리고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거지. 근데 나대는까지 해봐라. 거기에서 그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 당대표까지 해봐라. 그때 이제 당대표 선거 전이었잖아요. 전당대회. 예. 당대표까지 해봐라. 이러다가 그거 잘 기획해서 서구리 소리에서 한동훈을 때려주면 바로 자막에 나가는 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김 여사가 여사께서 이 이명수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해서 완전히 그 판단이 바뀔 거다. 그래서 박수를 쳐줄 거다. 이 예. 얘기예요. 고마워할 거다.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했고 이걸 통해서 서울의 소리가 이틀 뒤에 기사를 냈고 그게 전당대회 당시에 TV 토론에서 활용됐다. 예. 그래서 이걸 또 전당대회 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가 그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당비를 횡령을 해서 써먹었다. 이걸 터뜨렸거든요. 예. 그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또 그걸 보도하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전당대회에서 그 라이벌이었던 그 후보들이 예. 그걸 써먹은 거예요. 그걸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하는 말이 이제 그리고 이 김대남이가 그 나경원 후보 그 캠프에 있었죠. 예. 정 변호사님, 요 얘기하기 전에 당시에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음성 파일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사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예, 일면식도 반박하고 없다. 있고. 예, 반박을 그런데 했죠. 보니까 김대남 선임 행정관 그 SNS에 가봤더니 사진 대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이고 관련 사진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김대남하고 윤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6명이서 같이 2시간 동안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 대선 직후에 각 파트별로 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제 팀들 그 보고 한 2시간씩 시간 내서 점심을 같이 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자를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서울보증보험의 SGI 서울보증보험의 상임감사직 이게 연봉이 그 공식적으로는 2억 6천만에서 한 3억 6천만 사이가 되는데 그게 보너스까지 보태면 최소한 3억에서 한 3억 한 3, 4천만까지 받는다. 예. 그리고 판공비로 이제 카드로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게 1년에 5천만이 된다. 그거 괜찮은 자리입니다. 감사직이 무슨 책임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김대남 녹음 파일에 말대로 된다고 신빙성이 있다는 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가 거기를 아주 자기가 내가 골라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뒤에 누군가가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윤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김대남은 신지호가 추천을 해서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대표의 측근 예. 신지호 신지호가 전략기획 부총장. 추천을 했다. 예. 이 얘기인데 난 참 웃기게요. 이게 명색이 보수 정당 같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한 짓은 답습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기업에 마구 내리꽂았습니다. 퇴임 직전에 몇십 명을 내리꽂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금융기관에 단 하루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금융을 전혀 모르는 이 김대남이 같은 자를 SIG 서울보증보험이라고는 아주 중대한 이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이게 아주 중대한 회사예요. 보증보험을 이 수도권에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상행감사로 낙하산이란 말씀이시죠?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죠.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수신문들도 전부 다 이 인사를 다 들고 갔어요. 이거 많은 짓이냐. 응? 그러면 내가 언론사에도 묻고 싶어요. 이걸 진작 몰랐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다 자랑을 하고 한 그런 취업을 과연 언론이 그동안 몰랐느냐. 언론이 그동안에 이게 공기업에 낙하산 내려가는 걸 얼마나 많이 기사화했습니까? 그러면 다 조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 지금 또 누가 어느 자리에 갔고 누가 어느 자리에 갔고 정말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보수 정권은 이래서는 안 되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낼 사람이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 보내면 되죠. 네. 그 낙하산이랑 말씀하셨으니까 낙하산도 이런 치사한 낙하산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급의 낙하산이면 분명히 배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 그래서 배우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김대남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용산 쪽은 아니니까 더더욱 감찰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뒤를 찾아내면 아마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이게 김다남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김다남이가 어떤 자기 파워로 나 SGI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간다 이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 가려면 적어도 1급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급 이상은 돼야만 뭐 승진해서 그것도 승진은 아닙니다만 승진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1급 이상은 돼야 되고 김대남 전 행정관은 3급. 상급이죠. 그리고 군대로 치면 적어도 사단장 경력직으로 가져야만 이런데 퇴역을 한 다음에 그 자기 직역은 아닙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 갈 수 있는 직역이 있습니다. 몇몇 직역이 공항공사에 무슨 자리 이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그 걸맞게 다 보내고 했어요. 옛날에 군사증권만 하더라도.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많이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지금 계속 당내에서 이거 너무 과한 조사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의 특기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좀 수세에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지금 해당 행위로 규정했단 말이죠. 과하다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거 조사한다는데 못하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 말을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우선 편해집니다. 아주 편해져요. 욕심을 버려버리면요. 지금 이 감찰 지시 그리고 형사고발 이런 문제도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그런 자정 능력은 가지겠죠. 문제는 김다남이가 탈당했잖아요. 탈당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없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없게 하게 넘어가겠어요. 대통령을 보고 꼴통이라고 부를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김 여사를 팔아가지고 한동훈을 쳐주면 당신들 한동훈 쳐주면 이제 서울이 소리를 보는 눈이 바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이 뭔지 압니까? 국장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는 다들 국장이라고 그러죠. 김 국장, 이 국장이라면 행정관 중에서 선임 행정관들. 비서관은 아직 못 되고 선임 행정관들을 국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탈당했다 이래서 이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죠. 반드시 이거는 쟁취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로는요. 이건 업무 방해죄로 걸든지 뭘 걸든지 간에 난 이게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거는 그대로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 감찰 지시. 그럼요. 이 해당 행위는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이 윤한 갈등의 근본적인 뿌리 있잖아요. 이걸 제발 본인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 윤한 갈등을 자꾸 확대시키지 말고 뭔가 하면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판단이 서는 대로 본인의 그 위치를 낮추어서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형식을 취하면 좀 대통령 또 마음을 열지 않을까. 나는 지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기적 자세를 보인 게 아니냐. 대통령이 보기에. 마지막 조언으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다 이게 욕심을 버리면 길이 훤히 보인다.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나하면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전원책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